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제입니다. 오늘은 12강 마지막 강이네요. 221번부터 240번까지 끝번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정우 선생님이고요. 자,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강 마지막 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려오신 친구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출석 체크했던 그 단어들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6개의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동사였죠. 자, 어떤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글 등을 인터넷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add라는 것은 첨가하다, 더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죠. sugar free, 어떤 단어 끝에 이렇게 free가 붙으면 무엇이 없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sugar free 하면 설탕이 없는, 무설탕의라는 의미였었죠. mark라는 것은 표시, 자국이었습니다. 그 데스밸리에서 그 움직이는 바위들이 이게 자국을 남겼다, 이런 얘기할 때 쓰였던 그런 단어였죠. brush라는 것은 컬링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에서 나왔던 겁니다. stone and brush, 돌과 그리고 솔, 이런 것들이 재료로 등장했었죠. interrupt라는 것은 방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습니다. 맹도견이 귀엽다고 해서 그들을 만지면 맹도견이 하는 그 역할을 방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쓰인 interrupt라는 단어까지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너인 Enjoy Reading 1에서 여러분들 독해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njoy Reading 1에서는요, 독해 지문 3개를 준비했는데요.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22번 지문과 관련된 문제고요. 다음 지문은 226번이 있는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은 227번부터 228번까지 함께 있는 그런 독해 지문을 살펴보실 텐데요. 그 전에 텔레파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생님과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생님과 텔레파시가 통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아주 기분 좋게 끝내자는 의미에서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낌을 잘 살려보시고요. 첫 번째 단어들 만나봅니다. 자, 첫 번째 두 단어 보이고 있습니다. different과 contrary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different이라는 건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다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contrary는 상반된, 반대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얼핏 보면 different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ontrary는 상반된입니다. 무엇과 정반대의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구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선택됐을까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3초 후에 보내드립니다. 3, 2, 1. contrary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독해에서 등장하게 될 텐데요. contrary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해를 하실 때는 이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푸셨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알고 계시니까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contain과 beverage라는 단어인데요. contain은 포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beverage는 음료, 음료수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drink 이렇게 알고 계신 친구도 있을 텐데요. 실제 미국에서는요, beverage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따라서 beverage, 음료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contain은 포함하다라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느낌이 오시는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2, 1. 자,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contain입니다. 무엇을 포함하다는 의미의 동사고요. 자, 마지막 단어들 느낌 잡으러 가겠습니다. worm과 fertilizer가 있습니다. worm이라는 것은 벌레, 혹은 우리 독해 지문에서는 지렁이라는 의미로 쓰인 명사고요. worm, 지렁이 혹은 벌레라는 명사. 그리고 fertilizer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fertilizer는 비료라는 뜻입니다. fertilizer 혹은 fertilizer, 비료라는 명사. 자, 느낌 오시는 거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3, 2, 1. 자,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 fertilizer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단어 선생님과 텔레파시가 잘 통하셨길 빌고요. 의미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면서 그리고 독해 지문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인 만큼 느낌이 정말 잘 통하셨길 진심으로 빌고요. 단어들의 의미도 한번 꼭 다시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독해 지문 풀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222번 문제네요. 낱말의 의미를 추측하는 겁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contrary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contrary, 텔레파시 게임에서 첫 번째 등장했던 단어죠. contrary의 의미는 정반대 혹은 상반된이라는 것인데 일단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을 수 있을 겁니다. 독해집을 보실까요? A CEO of a large American shoe company sent two sales agents to different parts of Australia. CEO라는 것은 보통 사장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어디의 사장이냐면 한 미국 신발 회사의 한 커다란 미국 신발 회사의 사장님께서 sent 보내셨습니다. 누구를요? To sales agent인데요. agent라는 건 중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명의 판매 중개인들을 보냈습니다. 어디로요? To different parts of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죠. 두 명을 보냈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different, 다른이라는 형용사 나왔네요. He was planning a new business there. 왜 이 판매 중개인 두 명을 이쪽으로 보냈냐면요. 그 사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무엇을요? 새로운 사업을요. 어디서요? 거기서, 즉 호주에서가 되겠죠. Sometime later, 얼마 후에요. He received messages from both agents. 그는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받으셨겠죠. 메시지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요? 두 명의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both라는 건 둘 다를 의미하는 거죠. 두 명의 그 판매 중개인으로부터 메시지 소식을 받았습니다. They had contrary opinions.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Contrary opinions인데요. 이건 의견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contrary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의미를 아시고 계시는데요. 모른다는 가정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One agent said, 한 명의 판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No business here. 여기에서는요. 원래 you will have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no business here. 여기서 당신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Native don't wear shoes. 그 이유가 뭐냐면 원주민들이요. native는 원주민이죠. 원주민들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신발 사업하면 당신은 망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The other said, 나머지 다른 한 명의 판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Great opportunity here. 마찬가지로 이 앞에는 you'll have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opportunity는 기회라는 의미죠. 당신은 여기에서요. 호주에서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natives don't wear shoes. 원주민들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두 사람이 contrary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contrary 의견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한 명은요. 이런 의견을 제출했죠. 원주민들이 신발 신지 않기 때문에 사업 망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원주민들이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낸 건데요. 한 사람은 굉장히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한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상반된 의견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contrary opinion은 설사 contrary라는 의미를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내용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나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제출한 두 명의 판매 중개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죠. 여러분들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어떤 친구들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 중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람 자체가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좀 낮은 거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라도 기회를 잡아가지고 뭔가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자, 문제 보러 갑니다.
다음 그림 밑줄친 contrary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reful은 건 조심스러운, 신중한이라는 의미죠. 아니고요. similar, 유사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이것도 아닙니다. important, 중요한 아니고요. opposite이라는 것은 이것은 반대의라는 겁니다. 따라서 contrary와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the same은 같다는 것이죠. contrary는 상반된인데 the same 같은입니다. 따라서 5번 정답으로 고르실 수 없겠네요. 자, 첫 번째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였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다음 문제는요. 226번입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요.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어서 쓴 겁니다. 그 사람의 과연 주장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Fruit juice contains a lot of sugar and calories. fruit juice입니다. 과일 주스가 되겠죠. contains 나왔습니다. contain이라는 건 포함하다라는 동사였고요. 자, 그렇다면 과일 주스는 포함합니다. 무엇을요? 많은 설탕과 calories는 열량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설탕과 열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t has the same amount as soft drinks like Coke. 그 과일 주스는요.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요? 동일한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mount는 양이고요. 무엇과 같은 양을 가지고 있냐면 soft drinks, 탄산음료가 되겠죠. 뭐와 같은 탄산음료요?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와 같은 그런 동일한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설탕과 열량이요.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가 설탕과 열량 면에서 같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So, 그래서 if you drink too much fruit juice, 만약에 당신이 너무나 많은 과일 주스를 마신다면 you can gain, 당신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몸무게를, 즉 살이 찐다는 거죠.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gain weight 하면요. 몸무게가 늘어나다, 살이 찌다라는 표현입니다. 과일 주스를 마시면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탄산음료와 같은 그런 설탕과 열량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과 반대되는 얘기죠. Because, 왜냐하면 fruit juice has much sugar and is quite acidic 나왔습니다. 여기 산성이라고 나왔죠. 따라서요. 왜냐하면 과일 주스가 많은 설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꽤 산성입니다. quiet은 이거 꽤라는 거죠. 꽤 산성이기 때문에 it may also lead to tooth decay. tooth decay라는 것은 이거 충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과일 주스는요. 뭐뭐로 이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로요? 충치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이 찔 수도 있고요. 충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specially if you drink it regularly. 특히나요. 만약에 당신이 그 과일 주스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단어도 몇 번 등장했었네요. 규칙적으로 당신이 과일 주스를 마신다면 이렇게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The best beverage is simply water. 최고의 beverage, 음료가 되겠죠. 최고의 음료는 그냥 물입니다. 아, 이 사람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일까요? 과일 주스에 관한 것인데 과일 주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과는 달리 설탕과 열량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게 되면 살이 찔 수도 있고요.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뭔가요?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일 주스도 과일만큼 몸에 좋다? 아니죠. 많이 마시면 해롭다는 얘기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과일 주스 많이 마시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좋은 음료는 그냥 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장입니다. 나머지 왜 안 되는지 볼까요? 과일 주스는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좋다. 규칙적으로 마시면 충치가 생깁니다. 탄산음료보다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는 게 좋다.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나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죠.
과일 주스를 마신 뒤에는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음료는 물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주스요. 생과일 주스를 집에서 갈아 드셔야지 사서 드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설탕 같은 거요. 그러니까요. 과일 주스 너무 많이 사서 드시지 마시고 드시려면 집에서 갈아 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독해지문 보도록 하죠. 227번과 228번이 함께 있는 독해지문입니다. 227번은요. 글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 겁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전부 다 이게 연결어가 나왔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연결어를 푸는 문제 지금까지 많이들 해왔습니다. 따라서 글의 관계, 앞뒤 문장 간의 관계를 잘 살피셔서 연결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번은요.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이네요. 위글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쓸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The good points of blank가 나왔습니다. 무언가의 좋은 점들인데 과연 이거를 무언가의 좋은 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Grow worms in your garden or in a box.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입니다. grow, 키우세요. 무엇을요? worms, 이거 벌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레 또는 지렁이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 글에서는요, 이게 지렁이로 쓰였습니다. 지렁이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earthworm이요. 지구벌레. 이게 바로 지렁이라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어쨌든요, 지렁이를 키우세요. 당신의 정원 혹은요, 상자 안에서 지렁이를 키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렁이 보자마자 아우 막 그 소리를 꽥 지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즘은 지렁이들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도로가 많고 콘크리트 그 바닥들이 많아가지고 이 지렁이들을 잘 볼 수는 없는데요. 옛날만 해도 그 비가 오거나 이러면 지렁이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렁이가 굉장히 징그럽게 보이지만 인간에게 굉장히 이로운 이로운 그 생물입니다. 근데 그 징그러운 거를 이게 상자나 정원에서 키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나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Just give them food waste. 그 지렁이들에게요. 그냥 주기만 해보세요. 무엇을요? Food waste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주라고 합니다. The worms will take the food and produce a wonderful free fertilizer for your garden. fertilizer라는 것은 밑에도 나와 있네요. 비료라고 나와 있죠? 비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아까 단어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 지렁이들이요 will take the food 그 음식을 먹어서는요 and produce 생산합니다. 생산할 겁니다. 무엇을요? 아주 훌륭한 공짜의 비료를 생산해낼 겁니다. For your garden 당신의 정원을 위해서요.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공짜 비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따라서 비료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원에다 키우면 자동적으로 비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원이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된다는 거죠. Growing worms is a good business too. 그리고요. 지렁이를 키우는 것은 또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렁이를 키우는 것이 사업도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문법적으로 하나 챙기실 거는요. growing입니다. 이것은 동명사죠.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인 겁니다. 기르는 것은 지렁이를 기르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You can sell them 그 지렁이들을 팔 수 있습니다. To gardeners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원은 비료들이 필요할 텐데 지렁이를 팔면 그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먹고 아주 공짜의 비료를 만들어내니까 정원사들은 이 지렁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also 또한이요. Fishermen look for big worms. 어부들은요. 찾습니다. 커다란 지렁이들을요. 어부들이 지렁이를 왜 찾죠? 어부들은 낚시를 할 때 그 미끼를 써야 되는데 그 낚싯바늘에다가 이게 벌레 같은 거를 꼽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죠. 근데 그 지렁이가 아주 좋은 미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부들 또한 이런 지렁이들을 찾게 되니까 사업 아이템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볼까요? Starting the business is very simple and inexpensive.
그 사업을 지렁이를 키우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is very simple 매우 단순하고요. and inexpensive. expensive는 비싼인데 앞에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in이 붙었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값싼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You only need soil. 당신은 흙이 필요할 뿐입니다. A few containers. 그리고 몇 개의 아주 보관 용기를 말하는 거죠. 보관 용기. 그리고 some worms. 몇 개의 지렁이가 필요할 뿐입니다. 준비물이라는 것은 흙, 몇 개의 용기, 그리고 지렁이 몇 마리라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네요. 연결어가 들어가고요.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당신은 don't have to do 하면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당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전반부에서 지금 지렁이를 키우는 것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원사도 그 지렁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부들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고 돈도 들지 않는다. 지렁이를 키우는 것에는 장점들이 연결되고 있었는데 어떤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the worms do all the work for you. 지렁이들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지렁이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준비물만 갖춰서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만 주면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시작을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간단한 준비물이 필요한 데다가 지렁이가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아주 좋은 거죠. At last, 마침내 이런 말은 들어가기 어렵고요. However, 상반된 말이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드는 것도 아니고요. Best of all은 이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은 최상의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야겠죠. 따라 정답 4번입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뒤 문장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죠. 따라서 이 글의 연결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best of all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위글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쓸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The good point, 좋은 점입니다. 무엇의 좋은 점이죠? 지렁이를 키우는 것에 좋은 점들이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정답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The good points of growing worms. 지렁이를 키우는 것의 좋은 점 혹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요. worm growing. 지렁이 키우기에 좋은 점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지렁이를 키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지렁이를 징그러워하지만 않으신다면요. 자, 여기까지 Enjoy Reading 1에서 준비한 독해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Enjoy Reading 2에서 나머지 독해들 하고요. 그리고 퀴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선생님이 오늘 Enjoy Reading 2에서는 독해지문 2개를 준비했는데요. 자, 관련된 문제 확인하실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234번입니다. 234번과 함께 있는 문제와 독해지문 분석하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 문제는요. 239번에서 240번 마지막 문제가 들어있는 독해지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독해들을 풀러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또 오늘 내 거인 듯 내 것이 아닌 듯한 단어 이런 단어 마지막으로 잡아볼 기회입니다. 선생님 마지막 시간이라서 단어 그렇게 어려운 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좀 풀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등장했습니다. 철자가 지금 5개죠. 이거 뜻을 알려드리면요. 점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독해할 때 그 어린 꼬마가 사탕 가게에 가갖고 사탕을 살 때 점원과 그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 점원 단어 등장했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3초 후에 보내드립니다. 3, 2, 1. clerk이라는 단어였네요. 명사로 점원, clerk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볼까요? 자, 이 단어는 뭘까요? 조금 어려울까요? 이거는 명사로요. 시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물건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요. 어떤 도시의 시의 장입니다. 시장인데요. M으로 시작하고요. R로 끝납니다. 발음 조금 어려운데요. 3초 후에 보여드리죠. 3, 2, 1.
자, mayor라고 읽고요. 명사로 시장입니다. major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mayor 명사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시장을 가리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따라 볼까요? 자, 철자가 3개입니다. 여러분들 보너스로 주는 건데요. 무언가를 돈을 주고 지불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P로 시작하고요. 어떤 단어가 될까요? 3, 2, 1. pay, 지불하다라는 동사였네요. pay, 지불하다는 동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단어까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 보신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독해 지문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요. 234번 문제입니다. 유형은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네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는 겁니다. 빈칸 하나고요. 짧습니다. 앞에 달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돈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문도 길지 않습니다. 함께 볼까요? On a hot day, 어느 더운 여름날이요. A gorilla went to an ice cream store. 고릴라 한 마리가 갔습니다. 어디로요? 한 아이스크림 가게로 간 겁니다. 고릴라가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The gorilla paid with a $10 bill. 고릴라가요, 돈을 지불했습니다. paid는 pay라는 동사, 아까 보셨던 단어의 과거형이 되겠죠? 지불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With a $10 bill. 1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지불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것이 되겠고요. 아이스크림 값으로 10달러짜리 지폐를 낸 겁니다. The clerk at the store wanted to trick the gorilla and take most of the money. clerk, 점원 나왔네요. 그 점원이요. 어떤 점원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던 점원이요. wanted to trick, 속이고 싶었습니다. trick이라는 것은 속이다라는 동사입니다. 속이고 싶었는데 누구를요? 그 고릴라를 속여서 take most of the money, 대부분의 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고릴라를 속여서 대부분의 돈을 가지려고 한 거죠. 점원이요. 점원이 다 이상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He gave the gorilla $1 in change. change라는 것은 이건 거스름돈이죠. 그렇다면 거스름돈으로 $1를 고릴라에게 줬습니다. 10달러짜리 지폐를 냈더니 $1를 준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He said, not many gorillas come here. 많은 고릴라들이 여기에 오진 않아. 즉, 고릴라들이 여기에 별로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얘기를 듣고요. 고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because ice cream costs too much here. 그것은 많은 고릴라들이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오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ice cream costs too much here.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고릴라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게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값을 10달러짜리 지폐를 냈더니 점원이 1달러만 딱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많은 고릴라들이 여기 안 와. 그랬더니 당연한 듯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짜증난 표정이기도 하죠. 짜증나고 그런 아주 굉장히 불쾌한 그런 표정으로 그게 이유는요.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점원이 속인 건데 그 고릴라는 그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하나에 $9라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속은 거죠. 볼까요? The gorilla thinks ice cream costs 얼마인가요? 고릴라는요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이 정도의 가격이 나간다고요. 10달러를 줬는데 거스름돈으로 1달러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아이스크림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9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내용 파악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을 거고요. 고릴라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점원에게 철저하게 속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고릴라가 똑똑한 건가요? 아니면 바보 같은 건가요? 그 아이스크림 가격을 그 정도로 낸 거는 바보 같은 일이지만 점원이 많은 고릴라들이 여기 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냥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239번부터 240번 문제까지 함께 있는데요. 239번 문제는 주제 파악한 문제입니다. 위 글이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을 읽고요. 어떤 교훈이 느껴지시는지 그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240번 문제는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이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쓰셔야 하는 겁니다. 교훈도 파악해보고요.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중간 부분에 빈칸이 있을 때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왔네요. Once there were a lot of rats in a town. 예전에요. 이건 한 번이 아니죠. 일단 뭐뭐 하면도 아니고요. once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일단 뭐뭐 하면, 그리고 예전에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once는 예전에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There were a lot of rats. 많은 쥐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rat이라는 건 쥐를 가리키고요. 어느 마을에 쥐가 많이 있었습니다. The people in the town.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went to see the mayor. 메이어를 보러 간 거죠. 메이어는 여기서 시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이 시장님을 보러 갔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How can we get rid of rats? Get rid of는요, 제거하다입니다. 제거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단어 중에는요, remove라는 단어가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쥐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쥐가 너무 많아서요. Then 그러자 a man shouted.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I can do it, but you must pay me well.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즉, 쥐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you must pay me well. 저에게 아주 잘 지불하셔야 됩니다. 즉, 저에게 아주 그 쥐를 제거한 대가를 잘 치러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pay라는 동사 한번 보시고요. Will pay you, said the mayor. 너에게, 당신에게 돈을 지불해 주겠습니다. 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But blank가 나와 있고요. First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The man began to play the flute. 그 남자가 피리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이 돈을 지불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들어가야겠죠. 이따가 해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남자가요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왜 피리를 불었을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At once, 피리를 불자마자 at once, 즉시란 뜻입니다. 피리를 불자 즉시 the rats ran after him. run after 하면 뒤를 따라 달려가답니다. 그의 뒤를 따라서 쥐들이 달려갔습니다. All the rats were gone. 모든 쥐들이 사라졌습니다. 피리를 불자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된 거고요. 그렇게 돼서 모든 쥐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The piper went back to the mayor. 파이퍼라는 것은 피리를 부는 사람입니다. 그 피리를 부는 사람이 다시 갔습니다. 시장님에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Now pay me. 저에게 돈을 지불해 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We don't need to pay you.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해결되고 나니까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The mayor said. 시장님이 말했죠. We have no rats here. 우리는 여기에 쥐가 없어요. 더 이상 쥐가 없는 거지요. 그 남자가 쥐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마을에는 더 이상 쥐가 없습니다. 쥐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지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You'll be sorry, said a piper. 넌 미안할 겁니다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피리 부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는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시다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라는 표현이 you'll be sorry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요. He began to play the flute. 다시 그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ll the children began to run after him. 이번에는 쥐가 아니라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그를 따라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인가요? 한 마을에서 쥐가 너무 많아갖고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피리를 불어서 모든 쥐를 제거한 건데 조건이 그 시장님에게 돈을 지불해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시장님이 쥐가 제거되고 나자 딱 입장을 바꿔서 약속을 딱 깨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후회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켜라 라는 교훈이 전달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까요? 239번입니다. 위 글이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긴 거죠.
정답입니다. 1번 고르시고요.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와준다 뭐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주는 교훈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더 적절하고요.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없다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힘을 합하면 못 이룰 게 없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뭐 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가장 적절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2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 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Will pay you.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게요. 라고 시장에 말했지만 하지만 먼저 뭘 해달라고 한 거죠. 돈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해달라고 한 겁니다. 뭘까요? 이렇게 됩니다. Get rid of rats, remove rats. 쥐를 제거해 주세요. 쥐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쥐를 먼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한 건데 쥐를 제거하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게 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것은 get rid of rats, 뭐뭐를 제거하다 혹은요 remove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remove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단기 특강에서 준비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네요. 자,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할 수 있는 단어 보여드려야겠죠? 자, 6개의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contrary, contain, fertilizer, clerk, mayor, pay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을 잘 적으셔가지고요. 수강 후기란에 마지막 수강 후기와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도요. 언제든지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 선생님이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가 끝날 때 대체로 드리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습니다. 단기 특강이어서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 독해 문제를 푸셨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독해 문제를 꾸준히 푸시다 보면 아직까지 실력은 잘 쌓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분명히 실력이 쌓입니다. 꾸준함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절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12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